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스롱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120개가 넘는 법안들이 벼락치기로 통과가 되었어요. 네, 맞아요. 그날 지금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노동법 관련해서도 굵직굵직한 애들이 굉장히 많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애들, 중요한 애들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부터 보죠. 6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가 통과가 되었는데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경영계에서 줄곧 요구하던 사항이 반영이 되었어요. 네, 원래도 사실 탄력근로시간제도는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해서 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을 3개월을 초과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 기간으로 삼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단위 기간이 늘어났다. 어떤 게 좋아진 거죠? 일단 탄력근로시간제도를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한테 최대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거는 일주일에 52시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성수기를 맞이를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사실 일주 52시간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탄력근로시간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단위 기간 동안에 다 평균해가지고 일주일 근로가 40시간만 유지가 되면은 특정한 주에는 최대치로 64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업무량이 증폭이 되는 시기들 일주 52시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성수기, 비성수기가 이렇게 3개월 안에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6개월로 늘어난 게 의미가 있죠. 네. 3개월 안에 성수기, 비수기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은데 6개월 단위로 넓히게 되면은 많은 업종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52시간 대응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렇게 확정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성수기, 비성수기를 이렇게 모두 예측을 해서 근로시간을 확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시간 제도를 운영을 할 때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아니라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 서면 합의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정 근로가 시작이 되기 2주 전에 회사는 근로자한테 그 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면 된다고 하고 있고요. 주별 근로시간을 서면 합의하긴 했지만 업무상 좀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랑 이제 협의해서 주별 근로시간도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깨알 상식인데 법에서 협의와 합의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합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근데 협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회사에서는 좀 반가운 제도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다만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지위가 불안해지시겠죠. 네. 사실 그래가지고 노동계에서는 이게 계약안이다라는 비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조금 마련이 되어 있죠. 근로일 사이에 최소한 휴게 시간은 11시간을 보장을 해라 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탄력근로시간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면 임금이 이제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라 라는 이제 규정이 보완되어 있죠. 근데 이런 방안도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면 좀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네, 사실 회사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뽑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가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 52시간에 대한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부의 입장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도 개정이 됐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편의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정상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고 시행이 될 거예요. 이 제도는 논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시행된 느낌이죠. 네. 사실 탄력근로시간 제도라고 하면은 작년 한 해 동안 노사정 합의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별다른 이제 논의는 없었고 이번 개정안이 나왔을 때 당황스러울 정도로 갑자기 너무 나온 당황스러웠어요. 거여서 좀 의문이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라는 거는 그 자체로 근로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근로자분들이 과로가 유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로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특정 주에 많이 일하고 특정 주에 조금 일하고 이렇게 해서 과로가 유발될 수 있는데 법에서는 이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적 근로 시간 제도에서도 근로일간 최소한으로 1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을 해라라는 보완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 기간도 법에서는 3개월로 연장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근로 시간에 대한 정산이 3개월인 거지 임금에 대한 정산은 한 달 매달 진행을 해서 가산임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 근데 왜 11시간인 거죠? 왜 11시간 쉬어야 되는 거죠? 아마 정부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연구를 아마 했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한 8시간 자고 한 2시간 출퇴근하고 1시간 뭐 이런저런 좀 핸드폰도 좀 보고 그런 시간을 쓰라고 11시간이지 않을까? 네. 밥은 언제 먹어 그럼? 뭐 삼각김밥 핸드폰 하면서 먹겠죠. 네, 이 외에도 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가 되면서 특별연장근로 이후에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한 사용자 의무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서문교부를 전자문서로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최근에 그 전자근로계약서 관련된 영상이 올라갔는데 관련된 거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근데 이번에 그 노조법도 좀 말이 많아요. 네. 어떤 게 개정됐죠? 기존에는 뭐 해고자,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산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업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네. 노무사님 근데 종사근로자라는 개념도 좀 새로 나타난 것 같거든요. 네. 이건 뭐 무슨 의미죠? 종사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해요. 이제 해고자나 구직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장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사업장의 효율적인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판례도 나오겠네요. 네, 그쵸. 판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네. 노무사님이 하시면 되겠다. 네. 노무사님 그리고요.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네. 원래 2년이었잖아요. 네. 이것도 바뀌었다고. 네,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상한이 이제 3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단체 협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2년이 적용이 될 거고요.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제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유효 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3년마다 하고 싶을 거예요. 네. 단체 교섭을. 당연하죠. 네, 근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뭐 2년 아니면 최소한 1년 이렇게 하면 네. 너무 아무튼 단체 이렇게 교섭하다 끝나겠다. 간극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이제 갈등이랑 혼란도 좀 많이 유발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별 교섭 시에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해야 된다. 이런 선언적 조항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교섭 단위를 좀 분리할 수만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이 분리된 단위를 통합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통합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어요. 통화 네. 좀 궁금하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네, 저도 정말 이건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 외에도 뭐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 이동,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섭 원칙, 쟁행의 금지 사유 등이 변경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부분이나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 이번에 산재보험법도 좀 개정이 됐어요. 그 택배기사분들 최근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좀 남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시점에 산재 보상을 못 받는 경우들이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사업주분들이 적용제의 신청서를 갖고 다니시면서 택배기사분들한테 뭐 서명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대리 서명을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네, 본인의 뭐 질병, 부상, 육아, 출산 뭐 이런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아니면 사업주의 기책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적용제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산재가 일어난 경우
무조건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특호직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좀 의미가 있기는 한데 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특호직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주분들은 그 보험료를 안 냈을 때 그 징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고직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법적인 검토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렇게 뭐 특고직 분들이 산재보험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용보험에서도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신설이 됐어요. 네, 맞아요. 고용보험도 개정이 됐는데 원래 특고직분들이 이제 산재보험만 적용이 되고 고용보험은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고용보험법에서 노무 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을 해가지고 특고직분들도 이 안에서 고용보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노무 제공자가 이제 고용법에 당연 가입을 하게 되고요. 이 노무 제공자의 이제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들은 보험료를 공동으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노무 제공자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출산휴가 급여나 아니면 이제 실업급여 네, 이런 맞아요. 것도 받으실 수 있고요. 요번에 굉장히 많은 법들이 개정이 되었어요. 정말 숨쉬기가 힘든데요. 이런 개정법들의 시행이 언제죠? 일단 근로기준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시행이 되고요. 노조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이 되고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징수법, 그러니까 보험료 징수법 얘네들은 2021년 7월 1일에 시행이 됩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날 오늘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시행 일자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시행이 되면 저희가 건설달인 블로그에다가 바로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위에 뜨는 블로그로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